임신을 하면 왜 허리가 아픈지, 운동이 과연 임산부와 산모에게 좋은지,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중운동 채널 수중자 웅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수중운동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의 순서는 앞서 시작 부분에 언급한 두 가지죠. 임신 시 왜 허리가 아프고 운동은 과연 임산부와 산모에게 효과적인가, 추가적으로 수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임신, 임산부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배가 나왔다라는 상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배가 나온 게 오늘의 주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작 부분에 언급한 요통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 호르몬적인 문제로 다뤄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순환계적인 문제도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임신 전과 후를 비교하셔야 하는데, 임신 전에 일반 건강한 성인 여성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척추의 곡선을 보셔야 합니다. 흉추는 카이포시스, 요추는 롤도시스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에게 이상적인 몸의 패턴으로 체중 부하를 받았을 때 허리에 대한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나오게 되고 무게중심선이 앞으로 가게 되면서 골반은 전방 경사를 향하게 되고 체중이 무게중심선 앞으로 가는 걸 따라가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back extension, 허리가 뒤로 제껴지는 동작을 하게 되면서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허리에 대한 롤도시스 각이 커지고 요통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통은 출산 후에 끝나나요? 아닙니다. 바로 출산 후에도 최소 2에서 4개월까지 이어지고요. 임신 중의 패턴이나 평상시의 패턴이 안 좋았다면 더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요통과 관련해서 호르몬적인 측면도 보셔야 합니다. 임신 시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오늘 얘기할 호르몬은 바로 릴렉신 호르몬입니다. 릴렉신 호르몬은 옆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천장관절을 중심으로 주변의 연부 조직,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가 굉장히 늘어나고 약해지면서 심하면 엉덩이 그리고 뒤쪽 허벅지, 나중에는 좌골신경통까지 수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이 끝나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바로 출산 후 5에서 6개월까지 분비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 호르몬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또 순환계적인 측면도 보셔야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허리에 대한 통증이 가중화가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겠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순환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임신성 당뇨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성질로 인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임신성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혈관 속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당뇨병이 왜 무섭죠? 그죠? 고지혈증, 고혈압 등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8배 이상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구조적인 문제, 호르몬적인 문제와 관련한 요통을 생각을 했을 때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야겠다. 또 순환계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는 적절한 움직임을 통해서 순환계적인 문제를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ACOG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임신 전에는 활동적인 운동들, 조깅, 달리기, 근력 트레이닝 등 이런 운동들을 권장을 드리고, 임신 중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운동이 들어가는 것을 권고 드리는데,
본인 몸이 만약에 절대적 근기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운동을 절대 금하고요. 만약에 본인 몸이 상대적 근기상에 해당된다 그러면 무조건 전문의와 만나본 후에 운동에 들어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약에 운동에 들어간다 해도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안전성, 하나는 저충격 유산소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생각을 했을 때 운동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중자원과 함께하는 수중 운동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수중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먼저 골반 가동성 운동입니다. 양발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벌린 후 양손은 골반 위쪽에 가볍게 놓으신 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 경사, 후방 경사를 진행합니다. 전방 경사는 앞쪽 팬티선을 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리 궁뎅이를 만드시면 됩니다. 후방 경사는 꼬리뼈를 말아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운동 영상은 보폭을 이용한 걷기와 가볍게 조깅입니다. 물속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움직임 시 물살에 적응을 잘 못하십니다. 물의 저항값을 작게 느끼려면 먼저 보폭을 최대한 좁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보폭을 넓게 한 걷기, 그 다음 단계로는 조깅 순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풀장에 가셔서 따라해보세요. 이상 수중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요통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 호르몬적인 문제로 다룰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임신 시에 배가 나오게 되면서 골반은 전방 경사를 향하게 되고 무게중심은 그의 앞으로 가게 되면서,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 몸이 무너짐으로, 그러니까 넘어짐으로 중력에 대항하는 자세, 상체가 뒤로 가는 자세로 인해서 허리에 대한 롤도시스 각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 또 호르몬적인 문제는 릴렉신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하는데, 릴렉신 호르몬은 천장관절을 중심으로 연부 조직들이 늘어나고 약해지면서 엉덩이 뒤쪽 허벅지, 심하면 좌골신경통까지 수반을 하게 됩니다. 순환계적인 문제는 당연히 임신 시에는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임신성 당뇨병이 올 수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중에서 웃는 그날까지 수중자음은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